안녕하세요. 저는 66살 서울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훈 원장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기미도 늘고 피부톤이 칙칙해져서 거울 보기가 싫어요. 이런 말씀 참 많이 들립니다. 사실 60대, 70대가 되면 피부는 누구나 변합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된 세월, 호르몬 변화, 피부 대사 저하로 인해 피부는 점점 탁해지고 잡티와 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효과가 금방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건가? 피부가 이렇게 늙는 건 당연한 건가? 하고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돈 한 푼 더 들이지 않고도 피부를 훨씬 맑고 젊게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쌀뜨물에 아주 간단한 이것을 몇 방울만 더하면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주름까지 완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거울 볼 때마다 피부톤이나 기미 때문에 속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직접 써보신 피부관리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얼굴이 환했는데 언제부턴가 기미가 자꾸 늘어나네. 피부가 칙칙해져서 화장해도 안 가려져. 주름 때문에 웃을 때마다 더 늙어 보인다. 나이 들어 생기는 피부 변화, 사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20, 30대 때는 밤새워도 금방 회복되던 피부가 60대, 70대가 되면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자외선, 호르몬 변화, 그리고 세월이 쌓이면서 생긴 산화 스트레스가 피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죠. 그 결과 기미잡티 같은 색소 침착은 점점 진해지고 피부톤은 칙칙해지고 탄력은 줄어들어 주름이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속상한 건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하는 한마디입니다. 피부가 요즘 많이 까매지셨네요. 예전보다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싼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 피부과 시술을 고민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화장품은 바른 순간은 촉촉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원래 피부로 돌아온 것 같고 시술은 효과는 있더라도 비용이 부담스럽고 또 반복해서 받아야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 피부가 변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비싼 화장품 말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사실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에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쌀뜨물입니다. 여러분, 밥할 때 쌀 씻고 남은 물 그냥 버리시죠? 대부분 별 가치 없는 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 쌀뜨물 속에는 피부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쌀뜨물 세안하면 피부가 뽀얘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매일 버리는 쌀뜨물이 사실 최고의 천연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쌀뜨물이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걸 더하면 피부톤은 밝아지고 기미주름까지 완화될까요? 바로 그 비밀 재료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집에 맨날 있는데 왜 몰랐을까? 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재료입니다. 여기서 바로 공개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쌀뜨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효과가 떨어지고 어떤 쌀뜨물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쌀뜨물, 두 번째 쌀뜨물, 세 번째 쌀뜨물, 어떤 게 피부에 가장 좋을까요? 또 쌀뜨물을 그냥 쓰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세세한 포인트들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비밀 재료, 이것까지 더하면 피부가 단 하루 만에 달라졌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버리던 쌀뜨물이 어떻게 피부 화장품으로 변신하는지, 어떤 쌀뜨물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재료를 더해야 70대 피부가 20년 젊어진다고 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쌀뜨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쌀뜨물은 피부에 아주 훌륭한 천연 화장수입니다. 쌀에는 원래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하려고 쌀을 씻을 때 이 영양분의 일부가 물로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면 아까운 거예요. 쌀뜨물 속에는 특히 쌀겨층에서 빠져나온 성분이 많습니다. 쌀겨에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피토스테롤과 피부를 맑게 해주는 페룰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피부에 닿으면 칙칙한 얼굴빛이 한결 밝아지고 피부 속 노폐물이 줄어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쌀뜨물로 세수하면 얼굴이 하얘진다. 손 씻을 때 쌀뜨물 쓰면 부드러워진다. 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옛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과 연구에서도 쌀뜨물이 기미, 잡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쌀뜨물이 가장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씻은 물을 그냥 쓰시는데 그건 사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쌀을 씻을 때 처음 나오는 첫 번째 물에는 쌀 표면에 묻어있던 먼지, 이물질, 농약 잔여물 등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두 번째, 세 번째 쌀뜨물입니다. 첫 번째로 불순물을 씻어낸 후 두 번째나 세 번째에 나오는 물에는 쌀의 좋은 성분만 적당히 녹아있기 때문에 피부 관리에 적합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쌀뜨물을 그냥 받아서 쓰면 되는 건가? 얼마나 보관할 수 있을까? 쌀뜨물은 신선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쌀뜨물을 고를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도정이 덜 된 현미나 잡곡 쌀을 씻을 때 나온 쌀뜨물은 영양분이 더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는 훨씬 유리하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물은 버린다. 두 번째, 세 번째 쌀뜨물을 쓴다. 가능하면 당일 바로 사용한다. 오래 보관하지 말고 최대 하루 이내만 냉장 보관한다. 현미나 잡곡 쌀뜨물은 더 효과적이다. 이 기본만 지켜도 쌀뜨물은 그냥 버리던 물에서 피부를 맑게 해주는 천연 화장수로 변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들어도 벌써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밥 짓고 그냥 버리던 쌀뜨물이 사실은 피부에 그렇게 좋은 보물 같은 물이었다는 사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께 쌀뜨물만 잘 활용해도 피부가 훨씬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쌀뜨물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피부 고민이 깊어지는 60대, 70대 시니어분들께는 조금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두 번째 비밀 재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피부 고민이 뭘까요? 기미, 잡티가 점점 짙어진다. 주름이 깊어져서 웃을 때마다 더 도드라진다. 피부톤이 칙칙해서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 쌀뜨물만으로도 피부는 맑아지지만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잡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를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은 단순히 상큼한 과일이 아닙니다. 피부과 의학에서는 비타민C의 보고라고 부를 만큼 피부 미백과 탄력 회복에 아주 중요한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멜라닌이 많이 쌓이면 기미, 잡티, 칙칙한 피부톤으로 드러나는데 비타민C가 이 과정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레몬에는 구연산이 풍부합니다. 구연산은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합니다.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피부를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얼굴빛을 한결 밝아 보이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레몬즙은 기미, 주름, 칙칙한 피부톤이라는 세 가지 고민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쌀뜨물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맑아지지만 여기에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효과가 몇 배로 커집니다. 쌀뜨물의 영양분과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서 피부를 환하게 밝히고 잡티를 줄이며 주름까지 완화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쌀뜨물 한 컵, 대략 200ml 정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레몬즙은 5방울에서 많으면 10방울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가 두껍고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10방울까지 괜찮고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한 분들은 5방울 이하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레몬즙을 원액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레몬은 산도가 강해서 반드시 쌀뜨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먼저 평소처럼 세안제를 이용해 얼굴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 다음 쌀뜨물과 레몬즙을 섞은 혼합액을 손에 덜어 얼굴 전체에 골고루 적셔줍니다. 이때 바로 헹구지 말고 1분에서 2분 정도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와 구연산이 피부에 닿아 흡수될 시간을 주는 거죠. 그 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효과를 조금 더 강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화장솜이나 마스크 시트를 혼합액에 적셔서 얼굴에 붙이고 5분 정도 두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10분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시간은 반드시 저녁을 권장합니다. 낮에 하고 햇빛을 바로 쬐면 레몬의 산 성분 때문에 피부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이 끝난 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세안 시간에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횟수는 하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름철처럼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부가 칙칙해졌을 때는 하루에 2번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만 해도 피부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안하고 나면 얼굴이 한결 환해지고 손으로 만졌을 때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해진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2주 이상 해보시면 변화는 더 확실해집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균일해지며 주름도 완화되었다는 체감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주변 반응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며느리가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며 무슨 화장품을 쓰냐고 묻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즉, 내가 거울로 보기 전에 이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는 거죠. 쌀뜨물과 레몬즙의 조합은 얼굴뿐 아니라 손과 목에도 좋습니다. 특히 손등은 나이 들수록 잡티가 잘 생기는데 세안할 때 같이 적셔주면 손까지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이나 팔꿈치 같은 칙칙한 부위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만 해도 환해지는 느낌이 있지만 꾸준히 해주셔야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고 주름이 완화되며 피부톤이 맑고 젊어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가 맑아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일상 전체를 훨씬 밝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쌀뜨물 1컵에 레몬즙 5방울에서 10방울,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에 고르게 적신 뒤 1, 2분 유지하고 헹군다. 화장솜 팩은 5분 이내, 저녁에 하루 한 번, 꾸준히 얼굴뿐 아니라 손, 목까지 활용 가능하다. 이 원칙만 지켜도 70대 피부가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몬즙은 원액을 직접 얼굴에 바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레몬즙이 좋다더라 해서 원액을 바로 바르셨다가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심지어 화끈거림 때문에 병원에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쌀뜨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 시간대입니다. 낮에 하고 바로 외출하시면 기미가 오히려 진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 세안 후에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외출 전에는 꼭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나는 원래 선크림 안 바른다 하시는 분들도 이 방법을 하실 때만큼은 선크림을 습관처럼 챙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 시간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려고 오래 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세안할 때는 1, 2분이면 충분하고 화장솜이나 마스크에 적셔 팩처럼 쓰실 때는 5분을 넘기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10분 이상 붙이고 있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짧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피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피부에 다 똑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피부가 두껍고 기름기가 많은 분들은 큰 문제 없이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피부가 건조하거나 예민한 분들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만 하면서 피부 반응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패치 테스트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때는 반드시 팔 안쪽이나 손목 안쪽에 먼저 소량 발라보세요. 24시간 정도 지켜보고 붉어지거나 가렵지 않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과정이 귀찮아 보여도 실제로 피부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6번째는 보관 문제입니다. 쌀뜨물은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당일에 만든 것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 부득이하게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시되 24시간 이내만 사용하세요. 오래된 쌀뜨물을 얼굴에 쓰면 효과는커녕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피부가 평소보다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상처나 습진이 있는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좋다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해야지 이런 분들 계신데 오히려 피부가 지쳐버립니다.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 한 번, 그것도 저녁에만. 이 규칙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원액은 절대 금지, 저녁에만 사용, 1분에서 2분 또는 5분 이내, 패치 테스트 꼭 하기, 오래된 쌀뜨물은 쓰지 않기,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기. 이 원칙만 지키셔도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피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쌀뜨물에 레몬즙을 더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쌀뜨물은 레몬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 잘 조합해도 피부와 건강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쌀뜨물과 꿀입니다. 레몬이 미백과 주름 개선에 강하다면 꿀은 피부 보습과 탄력에 탁월합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피부가 푸석푸석해질 때는 쌀뜨물에 꿀을 한 티스푼만 넣어서 세안해 보세요. 세안 후 얼굴이 당기지 않고 촉촉함이 오래갑니다. 이 방법은 피부가 예민해서 레몬을 쓰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쌀뜨물과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카테킨이 들어있습니다. 피부에 생기는 붉은기나 트러블, 열감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죠. 쌀뜨물에 녹차를 우려낸 물을 조금 섞어서 세안하면 피부가 차분해지고 잡티도 완화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땀과 피지 때문에 피부가 번들거릴 때 아주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쌀뜨물을 머리카락과 두피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쌀뜨물에는 천연 전분과 미네랄이 많아서 두피 각질을 줄여주고 머리카락에 윤기를 더해줍니다. 샴푸 후 마지막 헹굼 단계에서 쌀뜨물을 사용해 보세요. 두피 냄새도 줄고 머릿결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손과 발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등에 잡티가 잘 생기고 발 뒤꿈치도 거칠어지죠. 세안 후 남은 쌀뜨물에 손을 담가주거나 발을 씻을 때 마지막에 쌀뜨물을 헹궈주면 손과 발의 피부도 훨씬 매끈해집니다. 특히 발 뒤꿈치에는 쌀뜨물에 꿀을 살짝 섞어 마사지하면 거칠었던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집안 관리입니다. 쌀뜨물은 피부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유용합니다. 예전에는 쌀뜨물로 설거지를 하거나 식물을 키우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화학세제가 부담스러울 때는 쌀뜨물로 간단히 컵이나 그릇을 헹구면 세정 효과가 있고 화초에 조금 부어주면 영양분을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피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쌀뜨물은 단순히 버리는 물이 아니라 피부 관리, 두피 관리, 손발 관리, 심지어 생활 건강까지 도와주는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천연 자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제는 쌀뜨물을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되겠구나. 맞습니다. 여기에 레몬, 꿀, 녹차 같은 간단한 재료만 더해도 70대 피부가 20년은 젊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어떠셨나요? 사실 피부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깊어지고 얼굴빛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매일 밥 짓고 버리던 쌀뜨물, 그리고 부엌에 항상 있는 레몬즙,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피부는 훨씬 환하고 맑고 젊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쌀뜨물 한 컵에 레몬즙 몇 방울,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1, 2분만 활용해 보시면 그 차이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만 해도 얼굴이 한결 맑아졌다는 체감이 올 것이고, 꾸준히 2주, 한 달만 해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피부가 밝아지면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지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훨씬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피부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관리하면 분명히 늦출 수 있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쌀뜨물 레몬즙 세안법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혹시 여러분만의 피부관리 비법이나 직접 써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담이 다른 분들께는 큰 힘이 되고 또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후 건강과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를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